존경하는 국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일 손상규TV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컴퓨터 공학자이신 우리 벤자민 윌크슨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에게도 인사 한마디 하시죠. 안녕하세요. 벤자민 윌크슨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4.15 총선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더더욱이나 이제 같은 뭐 다양한 의혹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윌크슨 대표님은 흔히 말로 컴퓨터 전문가에서 사람이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려운 용어 또 설명하도 잘 못 알아듣는 이런 게 많아서 저희도 이제 스튜디오물 한 번만에 다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나중에 우리 그 윌크슨 대표님 그 회사 그 사이트로 들어가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오늘은 뭐 좀 선관위가 이번 선거를 위해서 아주 부정선거를 저지르기 위해서 아예 막 전형 시스템을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제가 저는 미국 시민권이고 그러기 때문에 투표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선거를 하나보다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소개한다고 이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다고 왔는데 그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공명선거 쟁취 그러니까 공명청이라는 거기에 공동 회장님이었어요. 그 여자분이 왔는데 그 여자분은 목사님 딸이에요. 그 전번에 구리 선관위에서 경찰 4명인가 5명이서 완전히 헤들락하고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그 당사자예요. 서양기 목사님. 아니, 서양기 목사님 말고 김진희 대표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전화로 이 부정선거 때문에 다 하니까 이 컴퓨터적인 거 이런 거를 몰라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동문서답 하는데 대응을 못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한테 그 컴퓨터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하려고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얘기를 하길래 저희 집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러니까 다른 여자 집사님하고 같이 왔어. 그것도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왔어. 그래갖고 저는 얘기를 하다가 사람이 나하고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는 어떻게 하냐면 영적인 것에 관계가 있어요. 나는 한국에 10년 전에 다시 들어올 때 선교사로 들어왔거든요. 그래갖고 복음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영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진짜 나하고 뜻이 맞은 사람들이겠구나.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뜻이 안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속이는 영이 있어서 항상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이제 선거 국제 포럼에 나갔어요. 그래서 설명을 전부 다 해주고 영적인 설명까지 했었어요. 왜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복잡하냐, 영적 최전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 얘기를 정확하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여기서 대학교를 나오면서 그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 시간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 저는 원래 76학번인데 80학번에 그걸 했거든요. 그러면서 뭘 배웠냐면 공산주의 허구와 실체, 전술 전략에 대해서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 가서 그걸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도 만나고 대표면서 기자 만나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또 세 번 정도 끝난 다음에 어느 날 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지금 구리 선관위에 보니까 이 구리 선관위에 있는 분리기 시스템을
이것을 저기 어디야 어디냐면 중앙청가리로 옮기게 그 다음날 옮긴다고 예. 그때 가하고 그때 알은 거예요. 그래서 제보도 하고 해갖고 그런 그 IT 쪽에 조금 나중에 제보자가 생겼거든요. 예, 예. 예? 그랬는데 그 사람 보고 와서 그 좀 봐달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그거에 대해 조금만 깊이 들어간 사람은 한강에서 빠져 죽고 어디 가서 죽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이 터졌거든요. 예. 그래서 저보고 인천인데 구리까지 오라는 거야. 알았다고 나는 간다고. 막차로 끊어지면 거기 가서 밤을 새더라도 난 간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가면서 조슈아하고 공병호 박사를 불렀어. 예. 그래가지고 먼저 그치. 가라고. 그다음에 이봉규 박사도 부르고 저한테는 다 연결이 돼요. 내가 하려고 이게 작전을 짠 것도 아닌데 다 연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했는데 그 경찰이 또 해산을 시켜가지고 이봉규 박사하고 그다음에 공병호 박사는 그냥 도로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조슈아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밤새도록 지켰어요. 예. 그랬더니 새벽에 백스터라는 김정은 대표가 딱 와가지고 저가 녹화를 한번 하고 가더라고. 예. 그리고 나서 민경욱 의원님이 이거 와가지고 유튜브가 그냥 막 지금 그 밤중에 밤 새면서 그냥 유튜브로 막 내보낸 거예요. 네. 사람들 와라 이거 지금 이건 막아야 된다. 왜냐면 이거 들고 나가면 이거 끝난다. 예, 부셔버릴 거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가 막 난리가 나갖고 뒤집어지니까 할 수 없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중앙청관에서 전화가 왔는데 가지고 오라는 걸 그냥 무기한 연기한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조슈아는 이론에 대해 조슈아도 사실은 제가 전혀 몰랐던 사람이 그거 이론을 보고 이거 나는 저거 그러니까 2장 3장에 어떻게 바꾼다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전자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걸 다 저는 머릿속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경호 의원이 들어가는데 그 조슈아를 데리고 다녔는데 저는 그때 민경호 의원이 제가 누군지도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갖고 맡고 있는데 다른 분이 이분이 진짜 컴퓨터 전문가라고 그래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네,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는 소리가 열어보는 거 동작을 시켜보는 건 아니고 뚜껑만 열어보고 보드가 있는 거 보고 1분만 보고 닫을 거라는 거예요. 예. 아니 전자공 하는 사람이 저처럼 저는 제 친구가 그러니까 한국 친구가 미국 대학 교수고 그래요. 전자공학에 컴퓨터공학에 그 친구가 저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박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박사학위를 아직 진행 중인데 뭐라고 하냐면 박사 위에 도사입니다 그래요. 네. 완전히 도가 터버렸다고 그렇게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조슈아는 겉에 모양만 찍었어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그렇지. 근데 저는 증거가 될 것들을 다 찍은 거예요. 옆으로 돌아가면서 뺑 돌아가면서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기판을 부분적으로 찍고 아주 클로즈업해서 찍고 굉장히 잘 찍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기 센서까지 또 찾았어요. 센서가 뭐가 있는 거를 나중에 또 정보를 보니까 QR 코드 센서는 오른쪽 밑에다가 또 기판 오른쪽 밑에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안 보이게. 그런 정보도 나중에 받았는데 그것을 다 찍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바로 그날로 이봉규 TV에 가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지금 시스템이 컴퓨터 시스템이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노트북이나 이런 정도 레벨이 아닌
엄청난 고수준의 고기능의 그 컴퓨터 시스템이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좋은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자일랭스라는 칩을 꺼내놨는데 그거는 뭔가 조작을 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예.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칩의 기능이 세세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시연회를 한다고. 28일 날. 28일 날. 5월 28일 예, 그렇죠. 날. 예. 시연회를 한다는데 정보를 딱 떠나기 전에 또 오라고 해갖고 떠나면서 공박사 그 조시아 다 부른 거예요. 예. 와라 하고 다 불렀어요. 뭐 이병규 TV도 부르고 다 불러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가면서 제가 공영선거 그 국제 프로그램에서 저를 만나서 제가 자세하게 뭐 한국에서 그 이병철 회장 상도 타고 완전히 그 반도체 설계 칩은 한국에서 최초로 했고 이 얘기를 전부 다 해서 저를 알았던 거예요. 그분이 나는 기자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충일 씨. 예, 조충일 씨가 기자가. 그래서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시간이 됐으니까 잠깐 나와라 그랬어요. 그리고 작전을 짜가지고 그렇죠. 가라. 그렇게 해서 그 보드를 놓고 이거가 이런 시스템이니까 내가 그걸 이해를 시켰어요. 왜냐면 기술자가 아닌데도 이해를 시켰어요. 꼼꼼하게요. 그 사진을 찍어야 되게 저기 알아야 찍지. 그렇죠. 그래서 다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사진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찍고 나중에 비디오로 그 3차원적으로 다 찍어라. 왜냐 내가 그 찍었을 때는 옆으로 이렇게 삥 돌려 찍고 위에서 찍었으니까 이게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판은 우리가 쓰던 기판 아니야 이런 식으로 딴소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찍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보드 뒤에 편에 앞에서 있으면 저 뒤에 편에 그 USB라는 게 5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USB 이게 규격이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해서 외부 그 제어형 컴퓨터를 꽂을 수도 있게끔 만들어졌어요. 스위치도 다 달려져 있고요. 그리고 USB 그 2가 3개가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USB 3가 또 하나 들어간 거예요. 아주 고속으로 쓸 수 있는 USB 3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보안이 깨진 거거든요. USB가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보안을 유지하려면 USB를 다 막아놓습니다. 거기 아예 꽂지도 못하게 막아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결국은 보안 장치가 없다는 얘기는 거죠? 전혀 없는 상태예요. 전혀 없는 상태. 이거는 사이버 시큐리티가 제로예요. 완전히 해킹하라고 열어둔 거네, 뒷문을. 완전히 열어놓은 거예요. 그것도 뒷문을 열어놓으니까 앞에서 그 조작할 때는 뭔가 그 감시가 당할 거니까 뒤쪽에다가 뭐냐면 그 관리한답시고 그 폼을 잡고 슬슬 걸어다니면서 보는 친구가 거기다 USB를 턱 꽂아가지고 그냥 1분 내에 이 시스템을 바꿔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갖고 사진을 다 찍은 걸 분석을 했어요. 그래갖고 바로 또 이범기 TV에 또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 전에는 그 뭐라 그러냐면 그 아키텍처의 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그러니까 그 암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리기 위해서 전선을 끌어다가 일부러 끌어다가 가려놨어요. 근데 진짜 그 칩에 이름이 있는 거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정보가 거기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끌어다 놓고 그 칩에다가 이게 그 사인펜인지 크레용인지 뭐 그걸로 V자로 빨갛게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암 칩하고 자일랭스 칩에다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칩을 조심해라. 요 칩을 제대로 안 보이게 해라. 보여주면 안 된다. 예,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 아크릴에다가 때를 잔뜩 태워놓고요. 그 다음에 뚜껑 그 안에도 이 칩을 이게 원래 칩이 글자가 3년 썼다고 해서 글자가 지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일부 지워졌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긁어놨어 또. 이렇게 완전히 완전히 긁어놓으면 의심받을까봐 대충 긁어놓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서. 근데 전번에 구리에스에서 나온 거는 하고 이거하고 딱 비교를 하니까 이제 칩 번호가 조립이 된 거예요. 딱 맞춰져서. 그렇지. 이제 칩이 확인됐으니까. 예. 그래서 이번 그 TV에서 생방송 내보내면서 그 칩을 찾았어요. 다 찾았더니 그런 어마어마한 시스템인데 또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10,000원짜리 칩인데 싸구려 칩을 왜 무슨 거지? 아니 그 칩 매뉴얼 설명서가 117페이지예요. 117페이지 그거 읽어갖고 제대로 쓸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 싸구려 칩이면 그렇게 나오냐고. 상당히 뭐 고성능 칩이란 얘기네. 고성능도 진짜 게임이 안 될죠. 이쪽은 장난감. 최고속. 아니 뭐냐면 그 노트북 컴퓨터는 이거는 장난감 자동차라고 하면 이거는 램보기니 이런 식인 거야. 왜? 그 안에 그냥 보통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CPU가 있고 IO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거든요. 메모리도 인스트럭션을 그러니까 명령어를 집어넣을 롬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낸드 프레시로 또 만들었어요. 아예 별의별 기술이 다 있어요. 거기다가 그 램이라고 해가지고 그 랜덤 액세스 메모리에는 데이터를 쓰고 읽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그 랜덤 액세스 메모리가 보통 그 안에서 쓰는 거는 스태틱 램이라고 해서 그 정도만 들어가요. 조금 작은 거. 근데 이건 스태틱 램도 들어가 있고 다이내믹 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에 램 메모리 뭐 8기가도 쓰고 뭐 몇 기가도 쓰고 있잖아요. 그런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D램은 만약에 그거 칩이 하나 망가지면, 셀이 하나 망가지면 이 칩을 통째로 버려야 돼요. 그래서 특별하게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인베디드 D램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IBM에서 인베디드 D램,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만드는데 그거 만드는 데서 인베디드 D램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금방 알겠네. 그러니까 거기 사양을 써보니까 완전히 놀래갖고 제가 주요 소리도 나고 아이고 소리도 나니까 일본 박사가 너무 기가 막혀서 지금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다 보고 나니까 자일랭스는 또 뭐냐면 이게 FPGA라는 말도 쓰고 C of Gate라는 말도 써요. FPGA는 뭐냐면 Programmable Field Programmable 게이트 어레이예요. 그러니까 게이트라는 게 논리 게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지 게이트인데 그게 디지털 회로예요. 그 불대수로 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그러니까 옛날에 TTL로 하거나 CMOS로 했을 때는 조그만 이 IC 요만한 IC를 그냥 보드에 몇만 개를 꽂아놓고 연결선만 없는 거야. 그게 FPGA 자일랭스 칩이에요. 그거는 연결선을 프로그램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선이 바뀌면 그 펑션, 기능이 바뀌어져. 기능이 바뀌어지는 거야. 그거를 통째로 그 안에도 집어넣는데도 넣을 수 있는 용량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넣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용으로 하는 기능을 넣은 것까지 다 집어넣어도 이게 남는 거야. 이게 남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그걸 바깥으로 뽑은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얘네들을 증거 인멸용으로 전용으로 만들었구나. 왜?
그 전에 이병규 TV에서 가서도 얘기를 했어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해커들이 들어와서 이 프로그램을 오버라이팅을 시켜가지고 그 장난을 친다. 그리고 싹 나가고 끄면 이거 없어진다 프로그램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동작 하다가 이게 해킹 들어와가지고 바꿔치기 하면 딴 동작 하다가 그러니까 수시로 아무 때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걸렸다 싶으면 껐다 키면 노멀 동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노멀 동작하는 정상 동작하는 걸 가지고 시연한다고 눈 가리고 아웅한 그 짓을 한 거예요. 아이 누구를 사람을 바보로 나는 그거를 설계를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전부 다 아는데 그러니까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그 너무 기가 막혀. 그러면 네트워크를 또 MBC에서 또 취재를 했어. MBC에서 JTBC에서도 구리에서 하나 막 찍었는데 막 제대로 안 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JTBC에서. 팩트 체크인가 뭔가를 한다고 또 전화를 뭐를 한 거예요. 딱 해서 JTBC래. 그래 전번에 찍은 거 니네들이 구리시에서 찍은 거 그 상황을 다 보도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했대. 그러면 나 할 말 없다. 그렇게 신용 없는 놈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하냐 그랬어요. 내가 그걸 보도했으면 지금 내가 얘기를 해줄 텐데 너 그러니 신용이 없기 때문에 너는 기자의 양심도 아니니까 나 못하겠다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맨 처음에 인터뷰하자고 해갖고 녹음한다고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녹음을 해가지고 딱 내보내고는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하냐면 얘기를 했는데 할 줄 모르니까 오리발 쌍 애미는 것처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봤어요.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저기 MBC에서 선관위 앞에서 또 찍는 거예요. MBC가 다 얘기를 설명했어요. 네트워크 저기 해킹해서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많고 완전히 그 보안이 다 깨진 시스템이다. 그리고 USB 가지고 그렇게 해킹해서 들어와갖고 바로 동작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 다 했어요. 그리고 절대 내 말을 편집을 하지 마라. 중간에 내가 버벅거리더라도 말을 더듬어도 절대 편집하지 마라. 그대로 다 내라. 그러지 않으면 다음에는 니네들하고 상대 안 한다. 딱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것을 구글 메아리가 캡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 거는 아직 정보를 못 봤는데 다른 유튜브가 캡처를 했어. 그래서 PW 세미컨덕터 랩스라는 랩스 잉크라고 하는 내 유튜브 방송에다가 그걸 어제 또 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수학적으로 다 그거를 밝히는 박영하 교수님 어저께 갑자기 만나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 변호사가 완전히 BMW 가지고 우리 집으로 모시러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전부 다 얘기를 해줬어. 그랬더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USB 그렇게 착 지나가면서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구리선관위에서 나와서 얘기할 때부터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 다시 이거 보니까 조기자가 찍어온 거. 스캇 인간 이야기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저를 JTBC에 있어서 그 짓 한 거 막 가는 거야. 그 얘기도 하고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컴퓨터 아키텍처 기본 아키텍처는 쬐끔하는 사람이 무슨 하냐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들어봤어도 인베디드 CPU라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해. 아니 못 들어보지. 한국에서는 그런 식의 술자가 한 명도 없으니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인베디드 CPU가 있기 때문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에서 그 기자가 거기에
저기 스카된 거기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그 대변을 안 했는데 그분이 다 지적하면서 무식한 소리 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컴퓨터 한국에서 좀 안다고 떠드는서 잽도 안 되니까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를 보여줬냐면 두 가지 동영상이었는데 그 조지아텍에 있는 교수가 그러니까 미베인 교수는 통계학으로 쫙 하는데 이분은 그것을 저처럼 어떻게 동작해서 그렇게 그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지 그것만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버 시큐리티 그거를 연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 팀이 그런 시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바로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보여준 거야. 이렇게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 예. 그러면서 그 뭐라 그러냐면 USB 하나 가지고 가서 포트에다 툭 꽂고 지나가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리포터가 하는 소리가 그거 얼마나 걸립니까? less than minute. 그러니까 1분 안에 된다는 거예요. 1분 안에. 그렇게 쉽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안 되냐고. 그리고 그거 조작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포트에다가 뭘 또 꽂냐면 그 와이파이가 없다고 맨날 맞아요. 고집을 했는데 그 USB에 와이파이가 달린 USB가 있어요. 그걸 턱 꽂아놓으면 그게 와이파이야. 그러니까 보통 때는 없지. 와서 살짝 심어놔서 하다가 끝날 때 싹 빼가지고 가니까. 그 뒤에는 안 가니까. 그러니까 감시하는 척 하면서 좀 높은 애가 몇 명만. 그러니까 여럿이 다 짜야 돼. 아니, 아주 극소수만 짜도 돼요. 왜? 거기 아는 애들 어느 레벨 이상 하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도에서 설명을 또 나한테 제보를 해갖고 우리 집까지 온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런 걸 알았는데 여기 시스템을 문제가 되면 그 뒤에서 USB 해갖고 다시 하는 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얼마든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 하는 개표 하는 사람도 밑에 사람은 그 소프트웨어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거 아는 놈이 몇 명 있어. 그러니까 그 아는 놈이 있는데 그 몇 명이 아는 놈도 그 밑에 진짜로 와서 꽂았다 빼고 하는 놈은 다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기 개표하는 그러니까 몇 단계가 그러니까 완전히 하이라키식으로 해가지고 비밀 유지를 한답시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하게 되고 머신을 끄면 자일랭스에 들어가 있던 그 부정선거용으로 동작했던 그러니까 로직 퀘러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이죠. 증거인멸. 완전히 증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무 기가 막혀. 대표님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부정선거를 위한 전용 시스템을 만들었다. 예. 그리고 거기에는 보안장치 전혀 없는 시스템이다. 예.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한 고성능 컴퓨터 칩이 아마 거기에.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자일랭스 칩을 쓴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썼을 거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USB를 해가지고 USB 와이파이도 꽂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씹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바이러스처럼 탁 꽂는 순간 이 안에서 그게 해킹이 되는데 그걸 꽂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CQ 시스템처럼 멀티 유저 하면은 루트 패스워드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거든요. 네. 그걸 다 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다 패스하는 거야. 그 시연을 조지아텍의 교수가 하는 거를 스카덴 인간 이야기에서 그걸 보고 더마일로 교수인가 뭐. 네, 더마일로 교수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내가 이제까지 한 달 동안 거의 한참 얘기를 했는데 구리선관에서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전부 다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럼 만약에 저 해킹이 들어와서 뭔가 조작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프로그램으로 그냥 제대로 들어와서 프로그램 직접 자체가 들어가서 지가 바이러스 씹는 것처럼 지가 알아서 그 시스템을 다
딴짓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리얼타임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선관위까지 데이터가 가가지고 거기에 얘는 사전 투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본투표 있었잖아요. 예. 그 본투표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사전 투표가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거의 다. 그랬으니까 뭐가 되냐면 그 결과를 보고 지겠다. 몇 표를 이겨야 된다는 걸 계산을 다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쓰는 패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쓰는 패턴. 그게 4장에 한 장씩 뺀다든가 3장에 한 장씩 뺀다든가 이런 그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다 똑같은 거야. 이게 서울 수도권의 그 비율의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그러면 민주당 유권자가 일부러 더 많이 가서 그만큼 찍었으니까 됐지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서울 시내 경기도 수도권 안에 전체가 동 단위까지 다 똑같아요. 동 단위까지. 아니 그럴 수가 없죠. 그런 말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걸 우기는 거야. 우기면 이기는 걸로 생각을 해갖고요. 그러니까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니까 밀뱅 교수는 전혀 아니다. 박영하 교수도 전혀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는 전자적으로 다 그렇게 조작할 수 있는 거를 다 설명을 해주겠다. 서킷을 다 얘기를 해주겠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또 사이버 시큐리티 전문가인 교수님이 자기네 팀에서 그것을 시연해서 보여주면서 이 전자개표 시스템이거든요. 왜냐하면 단순 기기라고 그랬는데 단순 기기에다가 컴퓨터 시스템 하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로직만 들어가지 않고 소프트웨어까지 들어가서 언제든지 바꿔치실 수 있는 거는 전자개표기인 거예요. 그거는 절대 안 된다. 심지어 어느 정도 되냐면 QR코드는 도대체 이거는 완전히 진짜 무서운 일을 일으키는 거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바코드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바코드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특별한 어떤 시동을 거는 조그만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안에 미리 심어놨던 프로그램이 그걸 트리거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딱 트리거 시켜주면 안에가 완전히 바이러스로 인펙션 돼가지고 완전 부정선거 전용 시스템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워 껐다가 키면 원상도 다시 싹 없어져. 와, 이 머리 되게 좋아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만 동원된 게 아니라 중국 애들이 해커 애들이 이 보드를 한 틀에서 만들었죠. 이거의 그 칩이나 한 틀 보드나 이거 중국에서 들어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들을 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됐을 때 백도어하고 이런 거 지들 맘대로 심을 수 있거든요. 지금 화웨이 장비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였고요. 화웨이 장비 안 썼다고 또 거짓말을. 아니요. 화웨이 장비 껍데기에다가 뚝 띄어갖고 LG라고 붙이면 LG 거지. 아이고 참 답답해. 그러니까 그 선관위가 거짓말하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도 거짓말하는. 그럼요. 아니 그리고 제가 선관위에 직접 들어갔어요. 중앙선관위 안에서요. 이게 지금 우리 이제 윌크 대표님 말씀 중에 이게 조달청 그 입찰을 할 때 보면 공개 경쟁 입찰인데 입찰률이 99.몇 % 100%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 의도대로 만들어 달라고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만들어 준 거예요. 말씀 들으니까 이거는 그냥 시중에는 사온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만들어 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제가 다 찍은 그 증거 사진 중에 보면은 이게 그 앞에는 알파벳 셋이고 뒤에가 4500이라는 그 모델명이 있어요. 근데 그 한틀 시스템은 그게 있어. 근데
아무리 거기에 그 보드를 따로 해서 팔아요. 근데 그 보드하고 이 안에 있는 보드하고는 전혀 달라. 그래서 어떤 생각을 딱 들었냐면, 한 틀에서 파는 거, 일반적으로 파는 거는 그 4500 시스템이 예. 그냥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부정이 가능성은 어느 정도 그 모디피케이션, 그러니까 개조를 할 수는 있어도 그 정도는 아닐 수 있는데, 이쪽 납품한 거는 4,500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풀 커스텀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부정선거 전용 전용으로. 시스템. 나 세상에 그런 머리가 돌아갔는지 나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네? 아니 내가 전자를 77년서부터 73년서부터 전자를 했거든요. 네. 평생을 지금 실무로 뛴 거예요. 전자가 너무 재밌어서 지금 앞으로 50년 더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진짜 기가 막힌 시스템을 본 거예요. 이거 보고 놀랐네, 그죠? 아니, 근데 제가 까무러칠 뻔했어요. 야,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이걸 보고 이렇게 알아맞힐 사람은 한국에 없겠다 싶었나 봐요. 그렇겠죠. 근데 잘못 걸린 거죠. 김정은이가 네. 누구예요? 원비어. 네. 원비어 엄마가 그러잖아. 니네들은 사람을 잘못 골랐어. 그랬잖아요. 지금 구리선관위에서 딱 들어갔을 때 찍고 나왔을 때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막아보려고 시연을 했는데 완벽하게 더 드러났어요. 완전히 완벽하게 그 시스템 그 칩 번호가 다 밝혀졌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스펙까지 다 보면서 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들 생각에는 국내에 아무리 뭐 대충 타질 해봐도 이것까지 알 사람은 없다. 왜냐면 그게 보통 기술이 네. 아니에요. 그리고 웬만한 그러니까 아키텍처고 이거를 다 알면서 아주 교묘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쓸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로 보고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 보드가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온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까지 지금 생각해요. 왜냐면 미국에서 박사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던 중공 애들이 전부 다 갔거든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 있던 애들이 다 갔어요. 걔네들은 전부 다 이제 국제 공산당에서는 그러니까 그 나라 법이 자기네 그러니까 간첩 노릇을 시키게끔 그렇죠. 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저기도 전부 다 간첩인 거야. 근데 간첩을 다 드러내놓고 그걸로 해서 코로나 다 해놓고 필요할 때는 입 먹느라고 이거 터뜨렸다가 그 다음에 또 이거 우리가 이거 부정선거 때문에 또 하니까 이제는 이태원 터뜨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 터뜨릴 건가요? 좀 가르쳐 주세요. 좀. 나 궁금해. 인천 한 방 터뜨릴 것 같아요. 인천도 지금 터졌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인천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도 못 봐. 그 정도로 된 거예요. 우한폐렴 가지고 예. 지금 우파 집회 다 맞고 예. 또 자기들 선거에 매표행위 다 하고 예.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중국하고 짰다고 보는 거고. 아니요, 완전히 짠 거예요. 이게 지금 양정철이가 중국 갔다 온 이유, 또 문재인이가 중국 잭소리 못하는 이유, 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양정철이는 자기가 베네수엘라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서 이제 미리 답사를 한 거지.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핑계 대고는 우리 뭐 다른 나라 거 가지고 했지 중국은 아니라고 그냥 끝까지 오리발 내리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율케슨 대표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에는 뭐 설마 아주 저거들 필요하게 이렇게 만들었겠어 이랬는데 이제 기술적 이제 해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진짜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갖고 몇 가지를 썼냐면
전자적으로 조작하는 게 세 가지 그 패턴이 있어요. 그런 걸로 하고 그 다음에는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통을 까가지고 거기에다가 더 집어넣죠. 예. 왜냐, 계산으로 안 맞아.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 사건 같은 경우는 180석이 나오고 80석이 나온 거예요. 예. 이게 도저히 100석이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1번 후보자가 예. 스캔들까지 있고 이건 맞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들통이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번 끄는 바람에 나는 눈치를 바로 챈 거예요. 저거 껐다 켰다 그걸 하면서 구리선관위 거를 보니까 그래서 자일랭스를 썼구나. 이게 한 번에 다 이해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이제 예를 들어 뭐 좀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 전문 용어로 시청자들이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나중에 알려주는 우리 윌커슨 그 대표님의 그 사이트 들어가면 일부 자세하게 또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조하시고, 어렵게 됐지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까 이제 칩인가? USB를 갖고 꽂으면 해커 걸려서 예. 자기들 이제 프로그램이 뭐 그렇게 된다 이러는데, 예. 이것 때문에 혹시 이걸 A 지역, B 지역, C 지역 이런 식으로 다 따로 할 수 없으니까 똑같이 30대, 60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고, 누가 어디서 공동명령을 내리는 이런 네.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다냐면 그렇게 해킹할 수 있는 해서 변수를 만들어 놓고요. 예. 변수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변수를 바꾸기 하면 이게 3개짜리 됐다, 2개짜리 됐다, 뭐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또.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이러스를 깔아가지고 프로그램을 그렇게 부정동작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딱 해놓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변수를 따로 또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앙선관위에서 명령 줘가지고 그러니까 빅데이터 가지고 약간 트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세세한 것까지 예. 굳이 요 사람은 조금 시켜줘야 되겠다. 미통당도 이놈은 내 편이야. 내가 10만 원 중국몽을 꾸고 있는 놈이야. 그러니까 10만 원이 되겠다. 그다음에 무소속도 뭐 헝카콜라가 이것도 중국몽을 꾸는 놈이야. 그러니까 시켜줘야 되겠다. 그거 차이를 주려면 어떻게 돼요? 약간 바꿔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짓을 네트워크용으로 다 분석해갖고 한꺼번에 쫙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막 표 사고, 그 다음에 봉인지, 이거 하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조지아 대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봉인지 파손되면, 그거는 다 무효다. 완전 무효다. 네.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우기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엉터리가 얼마나 심하냐면, 바꿔도 쓰라 이렇게 뭐 1번 기호 1번에서 뭐 그런 걸 뭐 착각하는데 못 쓴다 이러고, 아까 말했던 봉인지니까 그건 또 뭐 움직이다가 뭐 걸쳐서 뭐 전부 이런 핑계예요. 그러니까 이 핑계가 누가 봐도 좀 이렇게 합당한 핑계야 되는데 전혀 논리상 맞지 않는 핑계를 지금 밀어붙이고 오는데, 그것도 지금 오늘 이런 전체 얘기를 따져보면 결국은 본질은 아까 말씀대로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전용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네. 결국은 이것만 안 트시면 된다. 네. 나머지 잔잔한 건 우리가 무슨 수를 뭐 거짓말을 하든지 우리 넘어갈 수 있다. 지금 이런 꼴 같아요. 그 시연에 그렇죠. 한 것도 우리 이제 윌커슨 대표께서 그 구리 선관위 갔다 와서 뭘 보고 갔는데, 저 정도면 저것들도 뭐 연락할 거 아닙니까? 네. 야, 이런데 어떻게 해? 그러면 큰일 났다. 그럼 빨리 사진에 시연해서 아닌 걸로 다 덮어버리자. 그렇죠. 그런데 병식이 되게 그걸 시연한다고 했는데 더러 까버려가지고. 왜냐면 내가 못 들어가면 못 볼 줄 알았지. 네. 그러니까 나는 문 앞에서도 저 사람은, 그러니까 변호사 한 명이 이렇게 뜨는데 나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손을 저으면서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나는 벌써
조청열 기자를 그렇지. 미리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딱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줄은 몰랐죠. 그렇죠. 조충기 기자가 어떤 시킨 대로 잘 찍어왔네. 예, 완전히 거기서 진짜 대박을 잡았어요. 이게 이제 아마 지금 선거리 하는 꼬라지 봐서는 또 이 정권 하는 거 봐서는 100% 지금도 무조건 우리 윌커슨 대표는 말씀이 아니라고 지금 부정을 하고 나올 거라고요. 예.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럼 공식적으로 다 갖고 와라. 예. 하나하나 까서 예. 요거는 무엇 때문인지 요 무엇 때문에 그 누구 잘하던 와. 이래서 앉아서 까놓고 얘기하면 도통 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봉인지 왜 이렇게 뜯어지느냐니까 뭐냐면 안에 제대로 들어가 있나 보려고 한번 뜯어봤대요. 아니 그런 개 같은 소리가 어딨어. 아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 그걸 보지 못하고 못 건들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뜯어보고 다시 잘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번 투표는 표를 바꿔치기가 아니고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집어넣기거든요. 이게. 아니 집어넣기 다 섞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표 바꿔치기가 기본이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내가 이제 다른 걸 준비하고 있는데 예. 사람이 그 순서대로 투표를 할 수 없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근데 결과는 맞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짓을 안 하면 예. 그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예.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찾아냈는데 아마 이걸 가지고 우리 쪽에서는 공론화시게 될 것 같고 예. 왜냐하면 너희들이 부정선거를 위한 전용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안 만든 걸 내놔봐라 그래.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이제 그 압류가 돼 있으니까 그 특정 지역 뭐 전체 다를 제가 다 바꾸지는 어려울 거고 안 그러면 부숴야 돼요. 그 정거 없으려면 다 어디 불태우고. 그러니까 계속 불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불리는 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 물류창고마다 불이 났는데.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왜 그 저기 검찰이 안 움직이는지 난 이해가 전혀 안 가요. 뭐 저거들끼리는 다 뭔가 뭐 얘기됐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부정선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저 위에 머리들은 다 저끼리 다 입을 맞췄을 거고요. 그냥 양정철이 혼자 누구 혼자 이러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간이 이렇게 배밖으로 있는 사람은 별로 그러니까 이 기술자 치고 이 정도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은 한국에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중국에서 제작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중국에서 제작해. 그렇죠. 한국에서는 막 이렇게 제작했다가 나중에 문제되면 지금 가는데 그냥. 완전히 그 사형인데. 예. 이게 뭐 중국 가서 자 상황이 이렇다. 지금 대한민국 실정이 온갖 게이트가 터져서 이만 이번 선거에 지면 우린 전부 다 감옥 간다 죽는다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방법 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죠. 왜냐면 이 결론은 일반인들로 봐서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 윌커슨 대표님처럼 전문가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여수여수의 지금 문제점을 다 잡아냈잖아요. 예. 이거는 부정 못하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어디에 보니까 그 저기 컴퓨터가 그러니까 노트북 컴퓨터를 이렇게 꺼냅니다. 그걸 봉인지를 붙여놓고 예. 그다음에 그 저기 보안 카드를 가지고 탁 꽂아가지고 이걸 빼내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보안 카드를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또 심을 수 있답니다. 그것까지 지금 미국에서는 문제를 있다고 다 지적했어요. 예. 아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부정선거입니다. 근데 조금 그 워낙 이 고단수의 기술을 도용해서 부정선거는 했는데 그 이후에 나머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 안 돼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실패적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기 싫은 걸 대충 해서 그래요. 머리는 좋은데 하기 싫은 걸 대충 해가지고 노벨상이 없어요. 제가 여기 한국에 반도체가 이게 반쪽짜리거든요. 이게 근데 그 설계 쪽을 다 해가지고 실리콘밸리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렇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 한국이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사건이 단순히 선거 부정의 얘기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중국이 뭐 이렇게 뭐
석국시키려고 한다는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자는 그 전 세계를 이렇게 적화시키려고 항상 그렇죠, 뭐죠. 예, 그걸 했어요. 예.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심지어 사상이 틀리면 부모, 형제, 자식까지 죽이는 게 공산당들이에요. 네. 당을 위해서 그러거든요. 당을 따르라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네. 예. 그런데 이전까지 트럼프 이전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 보고 네 이념은 네 이념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게 하고 그렇게까지 그렇게 적대를 안 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피해를 당하면 조금만 쫓겨댕겼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걸 영적으로 보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네. 왜냐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이라고 그랬거든요. 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놓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네. 그것을 트럼프가 맞아요. 인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해버렸고 그 다음에 완전히 그게 그 다음에 나온 게 저는 뭔가가 더 한 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요번 1월 달에 한 국정연설 딱 그걸 들어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소셜리즘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공산주의 다 없애버리겠다. 완전히 선전포고를 해버렸어요. 전에는 때리면 그냥 피해 댕겼는데 그렇죠. 이제는 안 피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게 중국하고 이렇게 붙었는데 이걸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엘리트 선교 국가로 만들려고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중국에 붙으면 될 줄 아는 거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그것이 이게 제대로 다 바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면 코로나 이거 할 때 그 신천지라고 있었죠. 예. 기독교인들이 20년 이상을 골치를 썩였어요. 왜? 이 통일교하고 또 달리 이놈의 신천지는 교회마다 가서 부셔버려. 정상적인 교회를 다 부셔버려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없애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우한폐리를 싹 청소를 한 방에 청소를 해버리는 거야. 그걸 딱 보니까 그러면 세계 선교의 엘리트 선교의 나라가 될 한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이 땅이 남한 땅이 9배에서 10배가 되고 인구가 1억이 되는데 그러면 기술도 최첨단이 되는데 전자과학 그러니까 그 반도체 경우에는 반쪽짜리거든요. 그 반쪽짜리를 제가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만들고 이렇게 그 기도를 계속하고 그걸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됐는데 지금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선교 국가를 만들어 놨다가는 나중에 골마 터지는 그 암덩어리를 제거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3대에서부터 5대까지 있는 그 공산주의 뿌리,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부터 그 빨갱이 새끼요, 골수 빨갱이. 그게 다 정리되는 시간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되게 기뻤어요. 이거는 진짜 신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이 선거 때문에 망하구나, 한국 망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한국이 세계를 제패할 나라로 발돋움하는 그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미빈 교수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조지아트 교수도 연결하는 게 지금 제가 한번 그거를 또 외국에 있는
원 네트워크 하는 미디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국제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 오느라고 국제전화 인터뷰를 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국제전화로 그걸 하면서 그러면 당신이 섭외를 해라. 미베인 교수하고 조재택 있는 교수하고 그다음에 박영하 교수하고 나하고 한꺼번에 그거를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영상 토론회를 해가지고 완전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영어로 다 해가지고 좋네. 완전히 뿌려보자. 예. 어떻게 될지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 뭐 아주 좋은 얘기고요. 지금 내년이면 이 뭐 선거가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이러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관심 많이 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나서서 그걸 고정하고 재확인시켜주면 빼도 박도 못하겠죠.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 배우가 중국 차이니스 커민트란 국제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이 얘네들이 1대1로 다 어디야 아프리카를 쳐들어가고 다 했거든요. 그것들이 거기에서 다 부정이 일어나고 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잡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벤자민 윌커슨 대표님하고 장시간 얘기를 하면서 별 지식이 없는 컴퓨터에서 많이 배웠고 상당히 마음속에 대충 이렇게 가지 않겠나 했던 그 의문점도 좀 많이 풀렸고요. 그래요. 아마 오늘 이 시청자분들 보고도 그렇지 그렇게 안 하고는 저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승리를 하고도 자축을 할 수 없는 게 민주당 꼬라지를 보면서 얼마나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벤자민 윌커슨 대표의 얘기들 물론 이제 전문 용어에서 좀 못 알아듣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차후 기회가 되면 또 모셔서 또 다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한 말씀 하시고 이제 오늘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부정선거에도 된 얘기. 저는 18년 동안 부정선거만 한국에서 연구한 사람도 만났고요. 3년 동안 그것 때문에 쫓아다닌 김진희 대표도 만났고요. 그것을 3년 동안 한 것을 저는 3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냥 전부 그걸 다 간파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모든 자료들이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인터뷰한 거, 여기서 인터뷰했던 저기서 한 것까지 전부 다 제 유튜브 사이트에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영어로 PW 세미컨덕터 랩스 그 다음에 잉크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유튜브로 찾으면 됩니다. 저희들 밝혀놓을게요. 예.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이제 한국이 발돋움하는 지금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는 찬스입니다. 아유.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지금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제 이렇게 이제 건강 관리를 이제 워낙 잘하신 분이라 마스크를 쓰고 하시게 돼서 이제 제가 마스코트가 되었는. 제가 이게 폐가 조그맣고 간은 무지하게 커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면 입이 타가지고 말을 못해. 그래서 이 마스크를 좀 쓰면 이 습기가 덜 빠져나가서 이 말을 계속해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기회 또 시간이 되면 우리 벤자민 윌커슨 대표님 또 한 모시기로 하고 오늘 긴 시간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